참기름은 영양 음식에 자주 사용하는 식용유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자주 쓰이는 전통적이면서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입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올리브유와 비슷한 입질을 가지고 있으며 들기름과 함께 동아시아 요리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주원료인 참깨를 볶은 후 압착하여 만듭니다. 참기름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리그난 성분은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참기름이 고기의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살균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참기름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건 물론이고 건강 개선에 효과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이지만 이 참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일이나 산후조리를 할 때 미역국을 많이 챙겨 먹는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부분이 미역과 참기름을 넣고 볶는데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70에서 200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음식을 튀기거나 볶을 때 사용을 피해야 하며 특히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요리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와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치매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폐암과 간암, 위암 등 각종 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연점이 낮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간단한 무침 요리나 비빔밥 등과 같은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볶음 요리를 할 때 참기름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는데요. 이 중 사용해도 된다가 45%, 사용하면 안 된다가 55%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TV 프로에서는 실제로 참기름을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콩기름과 참기름을 같이 가열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기름에서만 연기가 나며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참기름의 산패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패 정도가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름의 경우 발연점을 넘어가면 연기가 나고 이 연기가 나는 순간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음식을 튀기거나 볶을 때에는 발연점이 240도가 넘는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씨유나 콩기름, 해바라기유와 같은 기름들은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으며 위 실험에서도 보았듯이 참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는 비빔 요리나 무침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볶아서 짜는 것이 맛은 더 좋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생으로 짜서 기름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데 들깨나 들깨를 볶아 압축해 만드는 기름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생으로 짜는 기름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참기름을 만드는 법과 요리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보관인데요. 참기름 자체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잘 닫아서 습기가 적고 바람이 선선하게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종종 참기름을 투명한 병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명한 병의 경우 햇빛으로 인해 산패될 수 있어서 반드시 불투명 병에 보관하거나 신문지와 천 등으로 감싸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기름과 같은 식용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얼어버릴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산패 속도가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늘진 실온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산패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주변에 흔히 알려진 참기름과 들기름 외에 건강에 좋은 오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용기름은 저마다의 효능과 섭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섭취하는 사람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오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다른 오일에 비해 높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동맥경화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산 함량이 많아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경우 요구르트나 양배추와 더불어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힐 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성분을 억제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매우 높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섭취하면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서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주고 고지혈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의 풍부한 지방산은 우리 뇌의 에너지원이 되며 케톤의 생산 효과를 높여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용오일들을 사용 방법과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효과들만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